결혼식장에서는 누가 울고 누가 웃고 누가 축하받아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축하의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사람을 혼자 두었습니다. 그게 기본이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침묵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관계를 끝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출근길마다 보는 얼굴인데 그날은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살짝 틀어져 있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바닥으로 매듭을 꾹 눌렀어요. 그때는 그냥 단정해 보이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아직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회사 선배가 급하게 올라타며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어요. 그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사촌 결혼식 사회 맡았다며? 아, 네. 와, 그거 중요하다. 잠깐 제 얼굴을 훑어보던 선배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 데려가야지. 그 말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나와서 저는 잠깐 대답을 늦췄어요. 그런데 그 짧은 침묵조차 어색해질까봐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데려가죠. 선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가 정답을 맞췄다는 듯이요. 그래, 그게 기본이야. 그러더니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안 데려가면 말 나온다. 사회 보는 놈이 혼자 오면 집안에서 가만 안 둬. 그는 제 캘린더 화면을 직접 들여다보며 날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사촌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여기, 이날, 여친 동반.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죠. 그리고 옷도 좀 신경 써. 집안 어른들 눈 무섭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선배는 먼저 내렸어요. 저는 잠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캘린더에 사촌 결혼식 사회 옆에 동반이라고 적었어요. 지우개 버튼을 눌렀다가 멈췄고 글자를 지웠는데도 자국은 남아있더군요. 그 자국을 한참 보다가 화면을 껐어요. 그때는 왜 멈췄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주 잠깐 숨이 막힌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들어왔고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메뉴판을 접으며 저를 봤죠. 회의 빨리 끝났어? 응, 오늘은 좀 수월했어.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물컵 손잡이를 돌렸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괜히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그러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올해 안에 승진 자리 하나 난대.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웃었어요. 진짜? 와, 축하해. 고생했잖아. 그 순간은 좋았어요. 축하받는 기분도 인정받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분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말을 이어붙였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다 결혼을 일찍 했거든.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컵을 들다 말고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부모님이 요즘 슬슬 물어봐. 뭐라고? 너 얘기도 조금 해놨어. 그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그냥 뭐 하는지, 어디 사는지, 언제 한번 얼굴 보냐, 그런 거지. 그녀는 얼음물에 손끝만 담갔어요. 얼음이 컵 안에서 딸깍, 딸깍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이제 결혼 얘기 좀 해보자. 말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걸 말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메뉴판을 다시 펼쳤다가 다시 접었죠. 나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듯이,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담돼? 잠깐 멈췄다가 왜 부담돼?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켰어요. 알림은 없었고 시계만 크게 보였죠. 미안. 제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나 오늘 일정이 좀 있어서 짧게만 얘기하자. 그녀는 제 휴대폰을 한번 받고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카페 안에서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채우는 것 같았어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씻고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안 단톡방이었습니다. 팅, 팅, 사회 맡았다며? 사진 찍어보내. 여자친구 온다며? 고모가 작년 결혼식 단체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 속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 낯선 여자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그 여자 위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말했어요. 며느리 후보는 항상 가운데. 이모가 바로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찍자. 옷도 신경 써야 해. 저는 키보드를 열고 올 수도 있어요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커서가 깜빡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쳤어요. 네, 내일 뵐게요. 전송. 읽음 표시가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이모티콘이 쏟아졌고 드디어 우리 집안 사람 됐네.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목으로 물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알림은 계속 울렸죠. 이미 정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백반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된장국 김이 올라왔고 저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저어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촌 형 결혼식 알지? 내가 사회 맡았어. 그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응. 그리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어요. 그래서 너도 같이 갈래?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미 말했거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 했어요. 친척들이 너 온다길래 올 수도 있다고 해놨어.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간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 말이 조용해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에이, 뭐 어때? 제가 먼저 말을 던졌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밥 먹고 오면. 그게 왜 뭐 어때야? 그녀가 제 말을 잘랐어요.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 제가 말했어요. 내가 먼저 물었어야 했어. 그녀는 잠깐 저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아 딱 소리가 났고 식당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멈춤이 이야기의 방향을 이미 바꿔놓고 있었다는 걸요. 결혼식 전날 우리는 옷을 보러 갔어요. 주말이라 쇼핑몰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조용히 옷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뭘 골라야 할지보다 어떻게 골라야 말이 안 나올지를 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긴장돼 있었어요. 피팅룸 앞에서 점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결혼식 하객이세요? 네.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점원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하객 사진 정말 많이 찍어요. 조명도 세서 얼굴이 확 살아야 하거든요.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어요. 원피스를 한번 만지작거리다가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어때? 저는 거울 속 그녀를 봤어요. 예뻤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너무 튀지는 말자.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저 스스로도 잠깐 멈칫했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 바로 설명이 안 됐거든요. 괜히 조심스러웠어요. 점원이 웃으면서 말을 보탰습니다. 남자친구 집안 결혼식이면 조금 더 단정한 게 좋아요. 사진에서 딱 티나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울을 다시 봤어요. 소매 끝을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펴고 입술을 꾹 눌렀죠. 그럼 이게 나?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무난해. 결국 그 옷이 계산대 위에 올라갔어요. 카드 결제기가 삑 소리를 냈고 영수증이 길게 출력됐죠. 합계 금액 아래 숫자를 보면서 이게 옷값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값인지 잠깐 헷갈렸어요. 그날은 쇼핑을 한 게 아니라 말 안 나오는 선택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홀 로비는 밝았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축의금을 내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서자 고모가 제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현철 왔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머리부터 신발까지 아주 자연스럽게요. 아가씨가 여자친구야? 고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애치고는 좀 수수하네. 다들 반짝거리게 하고 오던데. 그 말에 제 어깨가 먼저 굳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바로 옆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어디 회사 다녀요? 정규직 맞죠? 연봉은 어느 정도? 질문이 연달아 나왔어요. 숨 쉴 틈 없이요. 저는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온라인 마케팅 회사예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 요즘 그런 데 많지. 그래도 현철이는 재무팀이라 참 다행이네. 안정적이잖아. 그 말이 끝나자 주변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한 발 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녀 쪽으로요. 이모.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질문은 좀 실례예요. 오늘은 축하하러 온 자리잖아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고모가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 예민하네.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제 말은 금방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녀 옆에요. 그 순간만큼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연회장 안은 더 북적였어요. 테이블마다 음식이 깔리고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죠. 신부 쪽 테이블에서는 신부 자랑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회사 크게 하신대. 혼수도 다 고급으로 했다더라. 새 아파트도 장만했다며. 그 말들이 공기처럼 흘러다녔어요. 저는 사회자 테이블 근처에서 인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신부 쪽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여자 쪽에서 혼수 제대로 해와야죠. 남자가 집해오면 여자가 그만큼 채워 넣는 거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 질문이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여자친구분, 혼수 준비할 자신 있어요? 그 순간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그쪽으로 모였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대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스태프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사회자님, 곧 시작이라 준비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표를 가리키며 마이크 쪽을 손으로 가리켰죠. 저는 그녀가 나간 방향을 한번 봤고 손이 마이크 케이블을 잡았습니다. 케이블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갑고 확실한 촉감이었죠.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 선택은 분명했어요. 역할을 택한 거였죠. 사회가 잠시 멈춘 틈에 저는 연회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는 웨딩사진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드레스와 웃는 얼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여기 있었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자꾸 나가 있어? 그녀가 저를 봤어요. 나는 숨이 막혀.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그 말이 바로 날아왔어요. 돌려 말하지도 않았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원래 말이 좀 세. 제가 말을 꺼냈다가 바로 끊겼어요.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가 말했어요. 계속 평가받으면서?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말들 선 넘었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녀는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연회장 문을 봤어요. 그럼 지금 가서 말해줘. 나 대신. 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이 부탁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저는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지금은 말끝이 흐려졌어요. 타이밍이 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허락처럼도 체념처럼도 보이는 움직임이었죠. 복도 액자 속 신랑과 신부는 웃고 있었고 안에서는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이미 많이 와 있었다는 걸요. 복도에서 돌아와 연회장에 다시 들어섰을 때 테이블 분위기는 아까보다 더 풀어져 있었어요. 술잔이 오갔고 웃음소리는 커졌고 말들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굳이 제 쪽을 보면서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며느리 될 사람이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어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숟가락으로 접시를 두드렸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찾았어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 그저 그 손짓 하나였죠. 그때 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같고 그냥 끝내고 싶은 것도 같았어요. 삼촌은 제 손짓을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이 장난이야? 집안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 자국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말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벽도 액자도 없이 문 손잡이만 잡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먼저 물었습니다. 너는 내 편이 될 수 있어? 그 질문은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까지 쌓인 모든 장면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문장이 스쳤습니다. 결혼은 원래 다 따져야 되는 거고. 우리 집이 좀 그래.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데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알아. 내가 하려는 말. 그 말이 내 목숨 줄 끊는 말이라는 것도. 그 순간 저는 혀로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습관처럼요. 말을 만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말을 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제 침묵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은 크지 않았어요. 울음도 없었고 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몸은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려 했어요. 붙잡고 싶었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그날 처음으로 한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해야라고도 하지 않았고 너무 예민한 거야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널 보호하지 못했어. 그녀가 저를 봤어요. 눈을 크게 뜨지도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침묵이 널 혼자 두었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안쪽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누군가 웃었고 축하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끝났다는 걸요. 집에 돌아왔을 때 넥타이를 풀어 서랍에 넣었어요. 매듭이 풀리며 툭 소리가 났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집안 단톡방이었습니다. 왜 갔어? 어른들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며느리 될 사람이 말이야. 저는 자동으로 키보드를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장이 거의 완성됐어요. 그때 복도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내 목숨 줄 끊는 말이라는 거 알아? 저는 죄송합니다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오늘 있었던 말들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전송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알림 진동이 한 번 울리다가 멈췄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불도 바로 끄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본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얼마나 쉽게 혼자 두는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 끝난 건 연애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태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침묵, 그리고 그게 기본이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갈등을 피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누군가를 혼자 남겨두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